재산 5억을 날렸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오늘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김영호님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온 그분의 떨리는 음성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살살 달래더니 결국 통장까지 넘겼어요. 이제 와서 보니 다 속은 거였습니다. 김영호님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교제 사기가 2,800건, 피해액만 무려 8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가슴속에 묻어둔 피해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전적 손실을 넘어 평생 쌓아온 자존감마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분들이 노후의 잘못된 관계의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333 법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333 법칙은 노인의학 전문의들과 노인 심리학자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만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위험한 관계에 빠질 일도, 소중한 것을 잃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그 소중한 지혜를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은 30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하신 박수영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아오신 박수영님은 누구보다 돈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고객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으나 은퇴 후 찾아온 시간 앞에서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처럼 양복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곤 했죠.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공허한 시간을 보내던 중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한 여성분이 그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등산과 골프를 좋아한다는 그녀는 박수영님과 취미가 똑같았죠. 참 신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분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333 법칙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3일 동안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찾아왔을 때 최소 3일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새로운 관계일수록 이 3일의 규칙이 중요하다고요. 왜일까요? 사기꾼들은 대부분 첫 3일 안에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한다는 것은 모두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싫어하는 것도 똑같이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박수영님은 그 달콤한 거울에 빠져들고 말았고, 결국 그 만남은 쓰라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박수영님은 큰 금전적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새로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3의 법칙, 3일 관찰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나의 모든 의견에 과도하게 동의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금전적인 이야기를 슬쩍슬쩍 꺼내지는 않는지 주의하세요. 셋째,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친밀감을 표현하지는 않는지 경계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3일만 더 지켜봤어도
그분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요. 매일 연락하자고 조르고 자주 만나자고 재촉하던 그 모습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박수영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첫 3일간의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3의 법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3주 검증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연으로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던 이명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실이 사라지니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그러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이 있었습니다. 이명숙 님이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은 같은 또래 남성분이었습니다.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매주 한 번씩 봉사활동이 끝난 후 차도 마시곤 했죠.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말도 참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3의 법칙인 3주 검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누구나 3주 이상 가면을 쓰고 있기는 힘들다고요.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봉사자들에게 자주 짜증을 내시고 나이 어린 봉사자들에게는 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봉사가 끝난 후에는 자꾸 술자리를 제안하더군요. 이명숙 님은 3주 동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둘째, 처음에 친절했던 모습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셋째, 만남의 성격을 서서히 바꾸려 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분의 진짜 성격을 볼 수 있었어요. 만약 처음 3일만 보고 판단했다면 아마도 후회할 만한 관계로 발전했을지도 모르죠. 이명숙 님은 전화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안도감은 그분이 얼마나 큰 위기를 모면했는지 짐작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두 번째 3의 법칙이 3주 검증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3의 법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3개월 인내입니다. 마지막 3의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년기 사기 피해의 80%가 관계 시작 3개월 안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정용진 님의 사례가 바로 그랬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가구점을 은퇴하고 나서 정용진 님은 등산동호회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마다 등산도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 했죠. 서로의 취미와 생각이 너무 잘 맞았거든요. 정용진 님의 목소리에는 그때를 회상하는 달콤함과 뒤이은 쓰라림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3의 법칙, 3개월 인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관계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3개월 동안은 절대로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3개월 동안은 개인적인 약속을 공개된 장소에서만 합니다. 셋째, 3개월 동안은 자신의 재산이나 자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때 바로 거절했어야 했는데 정용진 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그 후회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333 법칙의 마지막 3은 가장 큰 시험의 시간입니다. 3개월을 무사히 넘긴 관계라면 비로소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용진 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여성은 완벽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함께하며 정용진 님의 건강을 걱정했고 점심 식사를 챙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죠. 처음에는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하며 직접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죠. 누군가 이렇게까지 나를 챙겨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정용진 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따뜻한 관심의 이면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녀는 정용진 님의 일상을 파악하며 은행 방문 날짜까지 알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통장에 목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따라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더니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고 일주일 후에는 2,000만 원, 또 그 다음 주는 3,000만 원. 노인심리학자 김연우 박사는 이러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에 따르면 노년기 금전 사기는 대부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철저하게 상대방의 신뢰를 쌓고 중반에는 감정적 유대를 강화하다가 마지막 3개월 차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의존도의 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며 동시에 이성적 판단력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제가 자주 가는 등산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2달 전부터 저를 관찰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켜야 할 또 다른 3가지 중요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소지, 신분증, 가족관계 등 신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지인들과의 교류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빠져 기존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신만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과감히 멀리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점검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감정적 의존이나 맹목적인 신뢰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큰 돈을 날리긴 했지만 집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집 문서를 요구했을 때 저를 걱정하던 딸의 만류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정용진 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3개월의 시간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소중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칙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이정희 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333 법칙을 들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너무 인간미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복잡한 규칙을 지키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정희 님은 가까운 이웃이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새로 만난 남자분에게 전 재산을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원칙은 꼭 지켜봐야겠다는 걸요. 이정희 님은 그 후 노인대학에서 만난 동년배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333 법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관계를 발전시켰고 지금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카페나 노인정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났죠. 6개월이 지나서야 함께 여행을 갔고 1년이 지난 후에야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이정희님의 사례는 333 법칙이 단순히 사기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발전하는 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서로를 온전히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빨리 친해지는 것보다 천천히 단단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이정희님은 전화통화에서 목소리에 미소를 머금은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333 법칙이 방어적인 원칙을 넘어 건강한 관계 형성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직 내 주변에는 이런 위험한 사람이 없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약 20%가 한 번 이상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은퇴 직후 1년에서 3년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인연을 갈망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6번째 사연자인 최병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의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옛 친구가 너무 반가웠어요.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위로가 됐죠. 최병철님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 자주 연락하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처음부터 최병철님의 퇴직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못 봤던 친구와 추억을 나누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투자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제 퇴직금 중 상당액을 투자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쳤던 거죠, 제가. 최병철님은 3일 관찰의 법칙을 놓친 것이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금전적인 이야기가 슬쩍슬쩍 나왔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서 퇴직금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러나 최병철님의 이야기는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투자에서 피해를 본 후 그는 333 법칙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관계에서는 이 법칙을 철저히 적용했다고 합니다. 1년 후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3일, 3주, 3개월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죠. 지금은 그분들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병철님의 후속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관계의 포기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333 법칙은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이 외로워서 사기를 당한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새로운 만남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건 또 다른 불행입니다. 333 법칙은 그 균형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최병철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방송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자인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자님은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30년간 혼자 자녀들을 키워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죠. 노래교실에서 박영자님은 같은 처지의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몇 주 만에 서로의 집을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니까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자꾸 박영자님의 통장 사정을 묻기 시작했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금전적인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TV에서 노인 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서 333 법칙에 대해 소개하더군요. 저는 이미 3주를 넘어 2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1개월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박영자님은 그 후 금전적인 요구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투자 권유를 모두 거절했고, 개인적인 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금전적인 이야기를 거절하자 그 사람의 태도가 확 변했다는 거예요. 연락도 뜸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끊겼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박영자님의 사례는 333 법칙이 언제든 적용될 수 있고 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3주의 시간은 지났지만 3개월 법칙을 지킴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해요. 제가 그 법칙을 몰랐다면 아마 제 집 보증금까지 다 날렸을지도 모르죠. 요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333 법칙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7분의 소중한 사연을 통해 노년기 인간관계의 황금 법칙인 333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과 우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현명하게,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지혜의 나침반으로 333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일 관찰로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를 만드세요. 두 번째, 3주 검증으로 상대방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 3개월 이내로 진정한 신뢰 관계의 기초를 다지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실 수 있도록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노후달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노후달콤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